암세포가 뭐냐?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은 세포 분열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세포 분열이 중지된 것도 있고 계속되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세포 분열을 해서 세포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그 전에 있던 세포들은 세포 사멸이라고 하는 것들로 얘들이 없어지면서 얘들이 대체되고 이런 거잖아요. 피부가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오면서 각질이 벗겨지면 밑에서 또 만들어져 올라오고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부분이요. 척수, 피가 만들어지고 우리 면역세포가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들하고 위장관, 위 이런 쪽에는 위가 헐어도 금방 괜찮아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세포 분열이 되니까 일어나는 거고 피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암세포라고 하는 애들은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하는 거예요. 암세포 하나가 생겼으면 얘가 2개, 4개, 8개, 16개 막 이렇게 두 배로 계속 더블링이 되잖아요. 많아지는데 얘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암세포가 발견이 되려면 10의 9승계의 세포가 있으면 발견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발견을 했어. 세포 분열을 못하게 하는 게 항암제의 기본이죠. 그게 이제 1세대 항암제라고 하는 건데 걔들을 쓰면 세포 분열 자체를 멈추게 해요. 세포 분열할 때 들어가는 어떤 성분들을 잘못된 걸 한 개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얘들이 세포 분열이 안 돼. 안 되어서 암이 작아지거나 조절이 되도록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게 1세대 항암제라고 하는 거예요. 약이 들어갔어요. 그럼 암세포한테도 가지만 위장관 세포에도 가고 피부 세포에도 가고 세포 분열이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머리카락은 어때요? 계속 세포 분열이 되면서 밑에서 만들어져서 이제 이 모근에서 계속 머리카락을 만들면 얘들이 쭉 밀려 올라오면서 길면서 이렇게 자라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는 과정이 오기 때문에 성장기 탈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나젠 이플로비움이라고 하는데 성장기가 안 되니까 탈모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머리카락이 빠져요. 지금은 이제 1세대 항암제 말고 뭐 2세대 항암제, 3세대 항암제 이런 게 나오잖아요. 얘들은 표적형 항암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들 어디 가는가 하면 암세포가 있는 고기만 가는 거예요. 특히 췌장암이면 췌장암에 있는 세포에게만 도달을 해서 안 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뭐 3세대로 면역형 항암제라고 또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항암 치료를 한다고 해서 머리가 다 빠지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는 다 빠져서 소아암 환자들이나 머리카락 없으니까 이렇게 가발하기도 하고 모자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고 빠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빠지는 경우가 제법 많아요. 우리가 보통 탈모가 뒷머리는 일어나지 않고 앞부분하고 이런 데 주로 일어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항암 치료에 의해서 생기는 탈모는 전두에 다 일어나요. 왜냐하면 야는 다른 문제가 일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이 안 되기 때문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빠져버리죠. 이 항암 치료가 종료되면 다시 머리카락이 만들어지면서 나요. 대부분이 거의 회복이 되긴 하지만 다 회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전반적으로 나다가 중간에 멈추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두피에 주사도 쓰고 헤어셀이라고 하는 자기장 원리를 이용한 장비들도 써서 어떻게든 얘들을 더 빨리 나게, 그리고 탈모 영양제 같은 것도 써서 좋아지라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쓰는데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모발 이식을 하면 어떠냐? 굉장히 안타까운 게 뒷머리도 같이 영향을 받거든요. 모발 이식의 철칙 2가지. 1번, 그 사람이 수술을 견딜 만큼의 컨디션이 되어야 된다. 2번, 뒷머리가 있어야 된다죠. 이 모발 이식이 이루어지는 원칙 중에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뒷머리가 있으면서 부분적으로 머리카락이 이렇게 안 났으면 얼마든지 수술 가능하죠. 그런 경우 저도 수술을 해서 그 부분을 머리카락을 심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머리카락의 밀도가 굉장히 낮아지면서 없다. 그러면 옮겨갈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많은 개수를 옮겨야 되는데 뒷머리도 너무 없어. 그러면 이게 수술이 불가할 때가 있죠. 어쩔 수 없이 가발을 착용하라 라고 말씀드릴 때도 있어요. 우리 머리카락은 밑에서 열심히 세포 분열이 되어야지 이렇게 밀고 올라오면서 케라틴이 쭉 길어지면서 머리카락이 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지는 항암 치료도 많아요. 아직. 그때는 어떻게든 버티다가 치료가 끝나면 대부분이 회복이 되는데 100% 안 될 때가 있어서 탈이긴 하지만 상당 부분이 회복이 돼요. 부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수술적으로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머리카락이 없으면 대단히 안타깝게도 뒷머리마저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하기가 참 만만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가발을 착용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항암 치료가 끝났다는 시점도 시점이지만 우리가 암 같은 경우에는 완치 판정을 받는다고 하죠.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에 할 때가 제일 많고요. 그런데 이제 완치 판정이 완전히 나지 않더라도 수술하는 건 문제가 없으니까 항암 치료가 종료되고 나서 1년 정도 있다가 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서 수술을 할지 결정하게 되죠. 1년 정도 있다가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